방송에 앞서 정기적으로 매월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묵영훈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4.10 총선 전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 계양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5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앞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전 장관의 10%포인트 앞선 것과 크게 변화된 모습인데요.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 지난 1일에서 2일 이틀간 인천 계양을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은 45.2%,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41.6%로 나타났습니다. 둘의 격차는 3.6%포인트로 5차 범위 내입니다. 그 뒤를 고혜경 진보당 후보와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각 2.0%이었고 기타 후보는 1.4%, 지지 후보 없음 5.4%, 모름 2.4%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항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한 데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연일 끊이지 않는 민주당 사천 논란에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됐다. 문제는 권항엽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맹공했습니다. 이어 권항엽 후보보다 3배 가까이 지지율이 높았던 해당 지역 서동용 의원을 제치고 난데없는 여성전략특구 지정의 단수 공천 티켓까지 쥐어주었으니 사천 의혹 제기는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김혜경 씨 보좌의 대가라서 그런지 일처리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도 모자라 이제는 당대표 부인의 사법 리스크까지 대비하려나 보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에서 타운홀 미팅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리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권항엽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한 데 대해 매번 입이 딱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온다면서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했다.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이재명과 1대1 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루 전에만 말해주면 시간에 맞추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토론의 장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은 토론 취지대로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사회자로 김어준 씨를 내세워도 상관없다며 거듭 이재명에게 TV 토론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을 방문해 백석대학교 타운홀 미팅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 1대1 방송 토론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제가 다 맞춰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먼저라고 말한 데 대해선 너무 뜬금없는 것 아니냐며 그건 그거대로 알아서 하시라. 이건 별개더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그거하고 그 대통령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거하고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과하고 그게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하는 면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1대1 토론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성남FC 뇌물 당신이 알았냐? 대북송금 당신이 알았냐? 등등 너무나 많죠. 그러면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경기도 성남 있었던 모든 법카에서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조사를 위해 이 사안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유시춘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시춘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와 참고인 진술을 듣는 등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유시춘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한 결과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 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으로 넘겼습니다. 조사와 과태료 위반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선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했는데요. 이젓바리들은 어찌 한결같이 혈세를 내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걸 좋아할까 싶네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4.10 총선에서 야권의 텃밭인 광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켜 야권의 텃밭에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4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다면서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출마에 변해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대신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깃든 정당을 재건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살아있던 민주당은 한국 정치사에도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자산이었다고 전제한 이낙연 대표는 그런 제가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졌고 탐욕과 만행이 난무하게 됐다면서 요즘 공천 파동이 민주당의 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민주당 40년 역사에서 당내 권력의 이런 횡포는 처음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